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최근 중국 기술주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공산당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관론을 펼쳤고, 그래서 텐센트와 징둥닷컴 등을 대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들어 자국 IT 기업 단속에 나서면서 공산당 특유의 자의적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것이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어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텐센트와 징둥닷컴은 알리바바와 더불어 대표적인 중국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중국의 자의적 규제가 주식시장의 리스크라는 데 동의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의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CBDC, 즉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민은행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디지털 위안화 규모는 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0억이 넘으며 결제 건수도 400여만 건에 달합니다. 또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이돈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많은 공을 들였었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은 디지털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영역을 세계로 넓히려고 시도한 순간부터는 미국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은 바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즉 강력한 플랫폼 기업 없이는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나 틱톡, 텐센트 같은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국내는 물론 여객 국가들까지 유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단계부터 중국 정부에 협조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향후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적극 채택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용자들이 이들 플랫폼 기업들 내에서 결제를 할 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사람들이 텐센트나 틱톡에서 결제를 할 때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장착해서 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면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태를 절대로 그냥 묵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달러의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 공격을 주도한 것은 미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의 달러에 고정을 한 것입니다. 즉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교환을 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 등이 미국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투입해 독일과 일본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달러 투입 덕분에 독일과 일본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게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번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미국에 요구합니다. 달러를 믿지 못하겠으니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금태환 금지를 발표합니다. 즉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는 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석유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란 등 시아파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협의를 합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결제는 달러만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달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원유 결제를 하려고 했고 미국의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라크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위안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나서는 순간 미국은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겉으로는 디지털 위안화에 적극 협조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속으로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미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플랫폼 회사를 투자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장착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 화폐 전쟁의 천병은 플랫폼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기업도 플랫폼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